오늘 트럼프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예. 뜬금없이 뭐 우리 정부에서 지금 한미 협상, 한미 협정을 뭐 이행을 안 하겠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지금 뭐 협상 결과가 만족스럽다라고 나온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미국과의 협상을 뭐 폐기하거나 외면할 뭐 그런 형국도 아니고 지금 어쨌건 뭐 한미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경제도 지금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고 뭐 증시는 폭발을 하고 있는 뭐 이런 형국이어서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한 게 없습니다. 예. 근데 오늘 느닷없이 SNS에 트럼프가 한국이 국회에서 한미 협정을 비준을 안 하고 있다. 뭐 이런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가지고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라고 글을 썼어요. 아니 뭐 미국이 뭐가 불편한 게 있으면은 지난주에 김민석 총리가 방문을 했잖아요. 김민석 총리가 벤스 부통령을 만나가지고 뭐 쿠팡 문제 등등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예컨대 아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이 많다 지금. 한국이 이거 왜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하냐? 아니 그럼 그때 얘기를 했으면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근데 아니 총리가 40년 만에 미국을 방문해가지고 미국 부통령을 만났는데 아니 그때까지도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거예요? 그게 뭐 몇 주 전입니까? 예? 바로 어제 아니에요, 어제. 어제 있었던, 어제 이제 미국에서, 김민석 총리가 돌아오셨는데, 아니, 총리가 방문을 했을 때도 아무 얘기 없고, 뭐 또 김민석 총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벤스 부통령하고 이제 핫 라인을 열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전화 통화해서, 상호 관심사를 협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채널을 열었다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아니 근데 아니 뭐 불편하면 전화를 하면 되잖아. 김민석 총리한테 바로 부통령이 전화를 하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아무 신호도 없다가 뜬금없이 SNS에다가 관세를 올리겠다고 싸질르는 건 이건 다 떠나서 예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지금 뭐 얘기가 안 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대화를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면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간단히 쉽게 말씀을 좀 드리면은 트럼프가 며칠 전까지도 불만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아 불만이 있었으면은 김민석 총리한테 직접 얘기하면 되는 문제지.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뭐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한미 협상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 미 의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다른 일 때문에 간 것도 아니야. 한미 협상의 후속 대책 때문에 미국을 방문한 거예요. 갱년기 모해님, 트럼프가 국회 일 안 한다고 우회적으로 대통령 편 들어준 거 아닐까요? 그런가? 정청래가 자꾸 대통령 발목을 잡으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잖아요. 아, 트럼프도 명빠였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트럼프가 명빠였어. 그래갖고 이게 정청래를 사실 대통령님이 참 골치 아픈데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고 그래도 이게 여당 대표인데 뭐 공개적으로 누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정청래 때문에 고민이 많구나. 이거 정청래 이놈을 대통령 발목 잡는 정청래 이놈을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명분이 그거잖아요. 국회에서 비준을 안 해가지고 내가 관세를 올리겠다. 이래버리면 이제 여당의 책임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대통령 잘못이 아니고 여당 대표 잘못이 되는 거잖아. 내가 국회에서 일을 안 해가지고 내가 관세를 올려야 되겠어. 정청래 때문이야 이거는. 이거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트럼프가 명빠였다는. 난 친문인 줄 알았더니 명빠였구나. 친명이었구나. 예, 트럼프는 친명인 것으로 그럼 오늘 정리를 하는 것으로 하죠. 예, 트럼프여가지고 트럼프가 친명이어서 아무도 지금 정청래를 어떻게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대신 해결해 줄게. 재명이 형 많이 힘들지? 이재명 대통령 많이 힘들지? 내가 때려줄게 내가. 나는 원래 또라이잖아. 자, 오늘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건지 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먼저 뉴스 영상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에 합의한 게 불과 석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협상을 뒤엎을 정도로 정말 우리가 약속을 제대로 안 지킨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법안 통과 시점을 약속한 적도 없고 정상적인 외교 경로로 이뤄진 논의 또한 전혀 없었는데 억지 주장을 이번에도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오혜정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작년 10월 한미 양국 정상은 에이펙이 열린 경주에서 손을 맞잡았고 2주 뒤 양국은 무역합의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11월 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미국에 거액을 투자할 수 있도록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또한 11월 1일부터 우리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춰 소급 적용했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모두 약속대로 착착 진행돼 온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약속한 적도 없는 법안 통과 시점을 이유로 판을 뒤엎었습니다. 내용은 억지스런 데다 형식도 황당합니다. 이번에도 SNS를 통한 일방 통보,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연방 관보 게재 등 정상적인 미국 행정부의 절차는 없었습니다. 계속 접촉해온 양국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한마디 언급조차 없었는데도 대통령 개인의 SNS가 모든 절차를 뛰어넘는 외교 문서처럼 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이 예고 징후도 없었다. 한국의 이 국회에서 입법이 늦어지는 데 대해서 어떠한 이 컴플레인도 논의도 없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과 형평성은 아예 따지지도 않은 수준입니다. 역시 거액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인하를 받아낸 이유는 작년 8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벌써 5달이 넘었고 그 사이 미국과 그린란드 문제로 충돌하면서 미국 투자를 논의할 분위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법안을 발의한 지 단 2달 지났고 우리 조선업계가 미 해군과 계약을 맺는 등 마스가 프로젝트도 첫 발을 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진척이 더딘 게 아닌데도 오히려 동맹국인 우리를 겨냥한 겁니다. 법안 발의 조건으로 관세를 내렸지만 그 이후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한국이 좀 더디다고 미국이 느낀 것 같고요. 미국은 최근 미국에 공장을 안 지으면 메모리에 100% 관세를 물리겠다고 또 협박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2기 내내 관세를 총칼 삼아 협상이 아닌 협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뭐 뉴스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우리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뭘 안 한 게 없어. 뭐 잘 이행을 하고 있고 지금 EU 쪽에는 아직도 뭐 비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유럽 쪽은 우리는 뭐 지금 2달밖에 안 됐는데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관세를 올리겠다? 이건 진짜 납득하기가 힘든 행동이죠. 그래서 이게 뭐 진짜 뭐 그런 음모론까지 나올 상황인 거예요. 트럼프가 이거 명빠 아니냐, 친명 아니냐. 그래서 정청래를 혼내주려고 트럼프가 어쨌건 간에 지금 이제 국회 비준을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책임은 이제 국회 쪽에 있는 거죠. 국회에서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결국은 관세 협상이 깨질 수도 있는 이런 위협적인 상황이 된 거. 이거는 이제 다 정청래 책임인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과반 의석이 안 되면 모르겠는데 민주당이 과반 의석이 됐고 그 다음에 법사위에 지금 뭐 계류 중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추미애가 한 거네. 추미애가 추미애하고 정청래하고 지금 일을 똑바로 안 해가지고 일이 이렇게 꼬이게 돼버린 거네. 대통령께서 어렵게 관세 협상을 타결을 했는데 정청래가 이제 말아먹고 있는 거네요. 완전히 말아먹고 있는 거야. 이런 보도도 있어요, 지금. 이게 정청래 책임인 게, 정청래가 공언한 관세 후속 특위, 석 달째 깜깜무소식. 그러니까 정청래가 에이펙 끝나고 나서 에이펙 및 관세 협상 성과 후속 지원 특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작년에 에이펙 정상회담 직후에 11월 달에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원 특위를 만들겠다.
그런데 뭐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야. 예? 그 특별법, 그 국회 비준뿐만 아니라 후속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고, 예, 갱년기 모해님. 정치는 선의로 봐야 한다고, 네, 이해찬. 근데 이걸 전혀 만들지 않아가지고, 예? 자, 여기 보세요. 민주당 지도부, 당 원내 지도부, 당 정책위원회에서도 해당 특위 구성 약속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특위 구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위원장이 누구인지 묻는 질문에, 모른다는 답변이 왔다.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가. 말로는, 입으로는 그냥 뭐, 여포야, 여포. 예? 입은 조자룡이에요. 입으로는 뭐, 진짜 대한민국 관세를 다 없앴지. 근데 자기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누가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야. 자기가 특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예? 지금까지 뭉개고 앉아가지고 누가 위원장인지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위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와 관련된 예컨대 뭐 검찰개혁과 관련된 거 가지고 막 시끄럽게 했지. 가만히 보면은 정청래가 말은 많은데 뭘 실속 있게 하는 게 없어요. 복만삼님, 트럼프가 우리나라의 반국가 세력을 제대로 알고 잼통님이 하신 말씀을 대신해 준 게 맞네요. 문조 털레추. 진짜 그런가 보네. 이거 정청래 딱 집은 거 아닙니까? 아니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아니 입법 활동이야. 여당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이거 특위 만드는 거는 당장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 지도부조차 특위가 있는지 없는지 특위 위원장이 누군지 그것조차 모르고 있다라는 게 이 말만 번지르르 하지 실제 일하는 게 없고 또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뭐 뒤에 이제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대통령께서 오죽하면은 오늘 헤드라인이기도 했는데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합니까 대통령이? 그것도 무슨 야당이 발목 잡아가지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조국당하고 합당한다며 조국당하고 민주당하고 의석을 합치면은 180석에 가깝잖아요.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하나 해결이 안 되냐고. 이게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이게 발목 잡을 이슈입니까? 국민의힘이 발목 잡을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건 그냥 민주당이 뭉갠 거 아니야 민주당이. 전적으로 이건 당대표 책임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관세가 25%로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정청래가 다 책임져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트럼프가 친명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지. 뭐 진짜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와주려고 관세를 25%로 올리겠다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그 뭐 정청래 책임인 건 맞는데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이제 다 벌써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님을 공격하고 있잖아요. 협상을 제대로 못하고 후속 대책을 못 세워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고 대통령의 책임을 묻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 이게 트럼프가 뭐 이재명 대통령님을 돕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 거다. 뭐 우리가 재미로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실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한번 좀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며칠 전까지 지난 주말까지도 미국은 이 관세 문제에 대한 불만이 없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관세 문제에 대해 불만이 있었더라면 그 벤스 부통령이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이야기를 했어야죠.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 또 미국과 한국의 관계자들이 만나서 협의를 했을 때도 뭐 전혀 이야기가 안 나왔고 또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도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그러면은 자 이게 어제 그랬단 얘기예요. 김민석 총리가 미국에 있을 때도 불만이 없었는데 트럼프가 갑자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이유는 생각이 바뀐 거는 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그걸 차근히 따져보면은 트럼프가 왜 이러는지를 추론을 좀 해볼 수가 있겠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트럼프가 기분 나쁠 만한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제 있었던 일 중에 트럼프가 기분 나쁠 만한 일.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리하고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그죠? 시민 그 살해 사건으로 그 아이스가 시민을 살해하면서 지금 여론이 매우 안 좋아져 있습니다. 예. 이 과도한 이민 단속으로 국정 지지율이 38%까지 그 윤석열 수준으로 이제 그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런 내부에서 지금 여론을 이해 안 좋기 때문에 뭐 전형적인 뭐 트럼프식 수법이죠. 예. 내부 문제를 외부 문제로 이제 덮는. 예. 우리가 이제 뭐 검찰에서 사건을 사건으로 덮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가 이제 내부의 문제를 외부를 때려가지고 덮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수법을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미국 내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다시 시비를 걸어가지고 이걸로 내부 여론을 좀 진정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분석도 좀 어폐가 있는 게 뭐 한국의 영향력이 뭐 예전보다는 많이 커지긴 했지만은 지금 미국 내에서 총기 사고, 총기 사건, 총기 사건이라는 말 표현도 좀 적절치 아닌 거예요. 총기 살인 사건, 그죠? 총기 살인 사건이죠. 아이스 살인 사건, 아이스 살인 사건을 덮기 위해서 한국 관세 문제를 터뜨린다? 그러면 이게 덮일까요? 저는 우리가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은 한국의 관세를 한국이 말을 안 들어갖고 15%에서 국회에서 그것도 비준을 안 해줘서 15%에서 25%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 내 여론이 바뀌겠습니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한국을 때려잡네 미국이. 트럼프가 야, 한국을 혼내주니까 역시 트럼프는 멋있어. 그럼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겠나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내부 수습용으로 관세 문제를 건드린 거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시는 거는 이거는 좀 억지 논리다.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럼 어제 벌어진 일 중에 트럼프가 기분 나쁜 일이 뭐가 있을까? 제가 따져보니까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다 훈시경 때문이야. 훈시경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아니 지금 캐나다하고 제가 어제 방송을 하면서 캐나다 카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하고 이제 무역 협정을 맺는다.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가 매우 불편해하고 있다. 매우 기분 나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캐나다 카니 총리를 주지사라고 막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뭐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주다 뭐 이런 거죠. 니네들은 우리 식민지야. 뭐 이런 정도로 캐나다하고 나를 세우고 있고 캐나다 총리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 훈시기 형이 지금 캐나다를 가시오. 훈시기 형 왜 가시오? 60조 잠수함 팔러 갔잖아요. 그래 훈시기 형이 지금 트럼프는 캐나다를 두들겨 패고 있는데 훈시기 형이 가가지고 캐나다하고 잘 지내보자. 이래버리면은 트럼프는 뭐가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미 동맹을 우리가 강화를 하겠다. 우리가 한국하고 잘 지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캐나다하고 나를 세우고 있는데 한국이 캐나다랑 밀착을 하는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게다가 이게 그냥 뭐 자동차 팔고 반도체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기를 파는 거잖아. 잠수함을 파는 거잖아요. 아니 캐나다가 뭐 핵잠수함도 아니고 디젤 잠수함을 지금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야. 그죠? 캐나다가 디젤 잠수함을 구매를 하는데 이 디젤 잠수함에 캐나다 잠수함에 작전 대상이 어느 나라입니까? 캐나다가 일본을 방어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사요? 캐나다가 혹은 뭐 영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잠수함을 삽니까? 디젤 잠수함 가지고 태평양 건너와요? 디젤 잠수함 가지고 뭐 대서양은 건너갈 수는 있어요.
영국에 가갖고 작전합니까? 디젤 잠수함이면 어쨌건 간에 그 캐나다 인근 해역에서 작전을 하는 거죠. 그 캐나다에 가까운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캐나다에 가까운 나라 미국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캐나다가 잠수함을 사가지고 뭔가 안보 문제를 해결을 하겠다, 국방력을 강화하겠다. 이거는 미국 외에는 없어요.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에 가까운 나라가 러시아. 러시아도 뭐 가능성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건 뭐 디젤 잠수함 가지고 뭐 러시아 방어는 안 되죠. 러시아 태평양 건너가지 않고 캐나다가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멕시코에 멕시코. 멕시코를 가려면은 캐나다에서 멕시코를 가려면은 태평양을 건너오는 게 더 가깝지 않나? 제일 가까운 나라가 멕시코예요. 복만삼님 60조 벌어올 게 확실하니까 20조 내놔라. 빨리 이거네. 예라이 호박에 말뚝 받는 놀부시뽀 영감아. 그래서 캐나다에서 잠수함을 산다라는 건 결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캐나다를 공격할 나라가 누가 있습니까? 뭐 일본이 공격하겠어요? 중국이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러시아가 뭐 캐나다를 침공을 하겠어? 영국이 침공을 하겠어? 캐나다를 만약에 군사적으로 위협을 한다라면은 위협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알래스카와 미국 본토에서 캐나다를 뭐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뭐 멕시코가 뭐 미국 대륙을 뭐 가로질러 가지고 캐나다를 뭐 침공을 합니까? 그래서 캐나다의 안보상의 위협이 있다라면 그거는 미국밖에 없다. 따라서 캐나다가 뭐 잠수함이 됐건 뭐가 됐건 무기를 산다는 얘기는 뭐냐? 결국은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예요.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죠? 캐나다는 무기를 사는 거야. 그런데 한국이 거기다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으로부터 캐나다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드는 잠수함을 한국이 갖다 파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하고 나 기분 나쁜데, 지금 트럼프가 볼 때. 그러니 기분이, 그죠?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물론 이제 본인하고 연관된 영역이긴 하지만은, 캐나다 갔다가 지금 캐나다 가가지고 60조 따와야 되는데,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이랑,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같이 갔잖아요, 캐나다에. 가자마자 지금 사고를 쳐가지고, 트럼프가. 어제 이제 출국을 했으니까, 오늘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그죠? 날짜 변경선 뭐 이런 거 넘어가고 뭐 한참 걸리잖아, 캐나다까지. 오늘 이제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김정관 산자부 장관하고 캐나다에 도착을 딱 했는데 캐나다에 내리고 딱 보니까 트럼프가 난리를 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지금 미국으로 갔어요. 또 캐나다 달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우리한테는 악재죠, 그죠? 협상하러 캐나다 구슬러 캐나다 꼬시러 간 사람이 갑자기 미국으로 가게 됐으니까 또 김정관 장관이 해야 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좀 꼬인 거죠. 이걸 꼬아놓은 거예요, 트럼프가. 제가 볼 때는 그걸로밖에 안 보여요. 캐나다와 한국과의 협상을 꼬아놓기 위해서 트럼프가 SNS로 장난질 친 거 아닌가. 그래서 김정관 장관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워싱턴으로 날아가게 되고, 김정관 장관이 없는 상황에서 또 강훈식 실장이 뭐 잘 하겠지만은 어쨌건 김정관 장관 못 가지. 그 공백이 생긴 거잖아,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협상에 파토 놓으려고 한 거예요, 이게. 협상에 파토 놓으려고 한 게 이게 너무나 명백하다, 제가 볼 때는. 안 봐도 비디오인 거지. 그리고 지금 대단히 불편해요. 트럼프가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이 실용 외교가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또 다카이치 총리를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모두하고 잘 지내는 이런 실용 외교를 지금 펼치고 있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을 못 잡아서 안달이 나고, 오늘 그 서해 구조물 철거를 시작을 했죠. 중국에서. 예, 중국의 태도가 극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BTS가 월드 투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 BTS 월드 투어가 벌써 매진이 됐대요. 예, 올해 해야 될 공연들이 벌써 다 매진이 돼 버렸대. 그 멕시코 대통령은 그 지금 멕시코에서는 BTS 멕시코 공연을 유치를 하려고 아주 정부 차원에서 대단히 노력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그 BTS 공연 유치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게 다 매진이 돼 가지고 안표가 1,500만 원이래요. BTS 안표가 1,500만 원이야. 야, BTS랑 친하게 지내면, 예? 그거 10장만 만약에 BTS에서 초대권을 줘. 멕시코 공연 초대권을 10장을 딱 줬어, 저한테. 그러면은 1억 5천. 예? 1억 5천이야, 그걸 팔면은. 야, BTS랑 친하게만 지내도 부자가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BTS 공연을 좀 연장을 해달라. 야, 진짜 대한민국 대통령 극한 직업입니다. 예? 그 별걸 다 별별 청탁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BTS가 멕시코에서 이 안표가 너무 극성이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난리다 지금. 그래서 공연을 좀 더하게 해달라, 공연을 좀 연장해달라, 이런 내용으로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대. 아니, 대통령이 이제 무슨 연예 기획사입니까? 에?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무슨 연예 기획사까지 하게 생겼어요. 에? 막 전 세계에서 청탁이 오는 거야. BTS 공연 좀 하게 해주세요. 에? 블랙핑크 공연 좀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대통령님이 이것도 외압이 되나? 이걸 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난 참 이거 고민일세. 아니, 대통령님이 어쨌건 뭐 BTS 그 하이브는 사기업인데 그걸 외국의 대통령이 청탁을 넣었다고 그래서 이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에요? 그걸 대통령이 가가지고 하이브에 그 멕시코에 공연 좀 며칠만 더 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또 하이브에서는 또 이게 압력으로 느낄 수 있지. 예. 5555님, 예,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참 곤란하네. 예? 그렇다고 또 안 할 수도 없잖아, 이게. 또 멕시코와의 우리의 또 관계가 있는데, 그거를, 대통령님이, 야, 웃기지 마. 내가 무슨 연예기획사니? 내가 뭐 BTS 매니저니? 나한테 그걸, 청탁을 넣게? 그 BTS에 직접 전화해. 또 이럴 수도 없잖아, 인간적으로. 솔직히,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 편지를 쓰는데, 솔직히. 고민이 많이 되지. 그래가지고, 고민 하다가, 그래도 국민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청탁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님이 딱 그냥, 칼 차단을 해. 야, 웃기지 마, 씨발. BTS에 전화해. 하이브에 전화해. 왜 나한테 편지를 해? 이래버리면은, 또 멕시코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지. 그 외교상의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어떻게든 또 하셔야 될 텐데. 큰일이네. 그리고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자, 이게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님한테 편지를 보냈어.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방시혁이를 불러다가, 야, 좀 하자. 너 지금 주가 조작 공연 좀 하자, 멕시코에서. 너 주가 조작, 하는 게 좋을 텐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멕시코에서 공연을 이제 하게 됐어, 며칠 더 하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야, 저거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BTS가 공연을 연장을 해주네?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전 세계에 있는 이제 BTS 팬들이 그 나라 대통령들을 막 들들 볶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도대체 뭐 하냐? 멕시코 대통령처럼 빨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라. 그래서 우리도 BTS 좀 보자. 야, 이제 전 세계에서 막 편지가 오는, 청탁이 오는 거야, 전 세계에서. BTS 공연 좀 해. 우리도 좀 하게 해달라. 복만삼님, 잼통께서 미리 SNS에 BTS 멕시코 장기 공연 축하합니다. 이렇게만 쓰면 끝.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럼 막 편지가 막 와. 오는데 이거 너무 많이 들어와. 이거 못하겠어. 이제 저한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그 나라 또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멕시코는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우리는 진짜 우습게 보는 거냐, 우리나라를. 이렇게 돼버릴 거 아니야. 이게 또 외교 문제가 된다고.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거 지금, 아주 중요한 외교 안보, 문제니까, 이거는 NSC를 열어야 돼요. 예? NSC를 빨리, 긴급 NSC를 열어가지고,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저는 중대 문제라고 봅니다. 이 BTS 공연 청탁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예, 농담입니다. 예. 근데 아무튼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실용 외교가 빛을 발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뭐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이제 잘 지내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뭔가 선도 국가, 이제는 외교의 어떤 중심축으로서의 지위에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BTS 문제는 뭐 약간 제가 농담식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그건 한 가지 예의고. 그러니까 카니 총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하고 가까운데, 미국의 동맹인데 대담하게 시진핑을 만나서 한중 관계를 풀어냈어요. 그러니까 캐나다 카니 총리도 한국도 하는데 우리도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그죠? 한국 괜찮네. 중국하고 가까워지면은 미국의 트럼프가 또 망나니 짓을 할 줄 알았더니 한국이 하네? 한국이 했는데 아무 일 없어요, 지금. 그죠? 우리가 중국하고 가까워지는데 미국에서 아무 말 없었잖아. 뭐 속으로야 부글부글 기분 나빴는지 모르지만은 겉으로는 아무 일이 안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총리 입장에서는 중국하고 가까워져도 되는구나. 나도 해도 되나? 이재명 대통령도 했는데 나도 괜찮나? 그러고 간 거예요. 갔는데 트럼프가 보니까 화가 나는 거지, 이제. 한국이 갔을 때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야. 나한테 왕관도 선물을 했고, 예? 또 한국은 지금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BTS 공연 보려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좀 가까이 지내야 되고. 그래서 기분은 나쁘지만, 그래, 한국이야 뭐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니까 뭐 만날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카나다 총리가 이제 나도 가도 되나? 그러고 가가지고 중국하고 무역 협정을 맺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뚜껑 열리는 거지. 안 그래도 지금 중국을 봉쇄하겠다, 중국을 억제하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외교 전략. 뭐 며칠 전에 제가 2026년 미국의 이제 국방 전략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제외를 하고 중국에 집중하겠다라는 국방 전략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군사적으로만 중국을 봉쇄를 한다 그래서 중국을 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경제와 국방 두 가지 카드를 가지고 중국을 요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우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 캐나다 이런 애들이 막 중국을 가버려. 그러면은 미국에서 아무리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해도 견제가 안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어찌 보면은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너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캐나다가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난가병에 이어서 나도병이 나온 거예요. 지금 채팅창에도 그걸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한국도 갔는데? 캐나다도 갔는데? 나도 가도 되나? 여기저기서 막 뚝이 무너지는 겁니다. 대중국 봉쇄에 뚝이 무너지는 상황이 돼버린다. 트럼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단히 걱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지금 여러 나라들이, 미국의 우방국들이 중국으로 지금 몰려가고 있어요. 관련된 뉴스 영상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의 불안을 키우는 사이 서방국 정상들의 발걸음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속에서 중국을 대체 시장이자 외교적 완충지대로 보는 실용적 선택이라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연초 서방국가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미알 마틴 아일랜드 총리. 아일랜드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건 14년 만으로 닷새간 중국에 머물며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의 오랜 우방이던 캐나다 총리도 8년 만에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안보 통상 압박이 배경으로 꼽히는데, 카니 총리는 중국과의 관계가 미국보다 예측 가능하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institutions on which trading powers such as Canada and China
have greatly relied, that effectiveness has been greatly reduced. This is happening fast, it's large, it's a rupture, it's not a transition. 핀란드에 이어 영국과 독일 총리의 방중도 잇따라 진행됩니다. 핀란드 총리는 오늘 28일까지 중국에 머물며 시진핑 수석 등 중국 권력 서열 1, 2, 3위를 모두 만납니다. 이번 주 중국을 찾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블랙시트 이후 침체된 영국 경제 회복을 위해 중국에 투자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는데 앞서 논란이 됐던 대규모 런던 영국 대사관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압박을 받고 있는 독일 총리도 다음 달 대규모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을 찾을 계획입니다. 모두 나토 회원국들로 이들의 방중은 자국 우선주의와 관세 압박, 국제기구 이탈 등 트럼프 리스크가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这是本质上是美欧同盟裂痕的缩影。特朗普的霸权手段把盟友越推越远。德国的选择也代表了很多欧洲国家的心声。 이런 가운데 중국은 미국 빈자리에서 분쟁 중재자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미중 질서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베이징행을 선택했다는 건데 경제 현실이 만든 실용 외교라는 평가와 함께 서방 동맹 균열의 단면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예, 너도 나도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아일랜드 총리, 캐나다 총리, 독일 대통령, 예, 핀란드 대통령, 그리고 뭐 지금 갈 수 있는 나라는 거의 다 가는 분위기죠. 예, 그리고 이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서방 진영을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지금 BTS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물꼬를 누가 튼 겁니까? 이재명 대통령님이 튼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물꼬를 트니까 그 뒤를 이어서 아일랜드, 캐나다, 영국, 독일, 핀란드, 지금 뭐 너도 나도 미국의 우방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이 다 중국행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두병이죠. 괜찮네? 너도 나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뚜껑 열린 겁니다, 지금. 네? 한국에 사실 지금 불편한 거예요. 네? 그리고 게다가 이제, 지금 중국으로 이재명 대통령님이 길을 열어가지고 그 길로 너도 나도 가고 있는 이 상황도 지금 불편한데 여기에 강훈식 실장이 실실 웃으면서 예, 캐나다를 방문해가지고 잠수함을 팔겠다 지금 캐나다에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환장하는 거지 지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경고를 하는 거예요. 예, 미국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 외교가 다소 시험대 위에 오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좋아할 만한 또 일은 좋아하기만 할 만한 나는 일은 아니에요. 예, 중국과 가까워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미국하고의 관계에 다소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걸 지금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과연 지금 이제 트럼프의 이런 방해를 뚫고 예, 우리가 캐나다에서 잠수함 60조를 받아낼 수 있을지 아마 계속해서 저는 미국이 방해를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뭐 사실 독일도 갔는데 우리만 간 거 아니잖아. 아 치사하네 트럼프. 독일도 갔잖아. 독일 아직 안 갔구나. 독일도 이번 주에 간대잖아. 독일도. 왜 우리한테만 그래? 이제 독일이랑 우리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수함. 예. 아니 독일도 갔는데 왜 우리한테만 시비야? 그래서 어쨌건 간에 뭐 트럼프가 큰 소리는 쳤지만은 제가 볼 때는 약간 그 불편한 심기를 뭐 노출한 뭐 이런 정도의 문제로 보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를 못 건드려요. 저는 자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님께서 트럼프가 또 협박질 하는데 여기에 고개 숙일 이유가 없어요. 고개 숙일 이유가 없고 우리는 우리 국익 따라서 가면 된다. 왜 못하냐? 한국의 관세 25%를 때리고 지금 미국이 버틴다고요?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트럼프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한국하고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방향으로 정치적 도박을 못해요. 그럴 수 있는 상황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에 지금 관세 25% 때려가지고 우리도 데미지를 좀 있겠지만은 트럼프는 데미지 안 입을까요? 미국이 발칵 뒤집힐걸? 안 그래도 지지율 떨어지는데 트럼프가 자 너도 나도 미국의 우방국들이 중국에 붙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하고 완전히 대립관계를 만든다?
전해가 볼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쫄 필요가 없어요. 쫄지 말고 우리는 캐나다 가서 잠수함 잘 사오면 됩니다.